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부는 계속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 주변에선, 아니 당장 나부터도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지? 공식 발표랑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그림 한 장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줍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맥잡, 즉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걸 보는 시선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졌는지를요. 한때는 뭐랄까 좀 얕잡아 보는 농담거리였다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간절한 생명줄이 된 거죠. 이 기사 제목이야말로 지금 현실을 한마디로 꿰뚫고 있죠. 기적. 아니 맥도날드 취업이 기적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만화의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아마 이 만화 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에두아르도 살레스라는 작가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졸업식에서 던진 학사모가 맥도날드 모자가 돼서 떨어지는? 근데 있잖아요. 이 똑같은 그림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201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이 만화는 뭐랄까 졸업장의 배신 같은 좀 냉소적인 농담이었어요. 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결국 저기 가는 거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땐 이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저기라도 갈 수 있지 하는. 자, 그럼 2026년 지금은요? 이건 이제 비극이죠. 사다리의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 겁니다. 그 안전망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직업들을 덮친 새로운 형태의 불황입니다. 이걸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무직, 특히 기술이나 금융 분야처럼 월급 많이 받던 전문직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시장에 스펙 좋은 인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직장을 잃은 고스펙 인재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서비스직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겠죠. 이걸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더 숙련 노동자들은 아예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스펙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충격적인 현실은요. 이제 스타벅스 매니저가 석사 학위 들고 온 사람 이력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 거죠. 모든 직급에서 경쟁이 상상 이상으로 치열해졌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력서를 수십 수백 통을 넣어도 왜 답이 없을까? 이런 허탈감 느껴보셨죠? 이제 두 번째 단서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일자리 중 상당수가 애초에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이력서가 무슨 블랙홀로 딸려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령 일자리, 영어로는 고스트잡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업이 실제로 사람을 뽑을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올려놓은 가짜 채용 공고를 말해요.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냥 신기루 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에 무려 30%가 이런 유령 일자리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공고 3개 중에 하나는 아예 텅 빈 껍데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 잘 나가요, 계속 성장 중이에요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기존 직원들한테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하면서 압박을 주려는 속셈일 수도 있고요. 또 나중을 위해서 미리 이력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두려는 목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수가 아니라 아주 계산적인 전략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미스터리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공식 통계, 이 숫자들이 어떻게 고용시장의 진짜 모습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는지 그 스모킹건을 찾아내보죠.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듣는 공식 실업률은 U3라는 지표예요.
이건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본 사람만 실업자로 칩니다.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U6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걸 체감 실업률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구직을 포기해버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공식 실업률 U3가 3-4%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발표될 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U6는 7-8%까지 치솟습니다. 거의 2배 차이죠. 바로 이게 정부 발표와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거대한 틈입니다. 이 빙산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공식 실업률은 저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작은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경제적 고통, 진짜 문제는 저 수면 아래에 거대하게 잠겨 있는 거죠. 자, 이제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고용시장이 우리 삶에 그리고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K자형 회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프 모양이 알파벳 K처럼 생겼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런 이론이 현실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월마트 주가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중산층마저도 지갑이 얇아지니까 더 싼 곳을 찾게 되는 트레이드 다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시장 전체가 중산층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에 베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이력후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래 뛰어난 엔지니어였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햄버거를 굽게 되면 그 사람의 전문 기술은 점점 녹슬겠죠? 이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인적 자본, 즉 생산성의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새로운 경제 현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딱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맥잡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봤죠. 둘째, 그 원인이 유령 일자리와 U6라는 통계의 비밀에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트레이드다운 소비로 대응하고 있다는 현실까지 확인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정 안 되면 아무 일이나 하면 되지라는 어른들의 조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훨씬 더 팍팍하고 가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실업률이라는 숫자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파헤쳐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다른 공식 통계들, 가령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같은 숫자들 뒤에는 또 어떤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